자, 안녕하십니까. 수학 강사 한만입니다. 자, 오늘은 내신 수업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준비했는데, 자,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니까, 자, 내신은 기본과 관리다. 자,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항상 기본은 항상 충실한 게 맞죠. 자, 기본에 충실하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기본에 충실하게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1, 2등급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걸 강조한 영상을 제가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기본에 충실하면 우리가 1, 2등급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거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은 1, 2등급이 가능한 거 알고는 있지만, 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관리는 선생님이 어떻게 드릴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자, 우선은, 자,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학교 시험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5개의 학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처음부터 영덕고, 효원고, 유신고, 청명고, 가운고 이렇게 5개의 학교의 수학 내신 기출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선생님 조금 짜게 준 건 있지만, 그리고 또 연도마다 또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1학기냐 2학기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으나, 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고난도 문항이 다 1개씩밖에 있지 않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유신고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고들 하는데 고난도 문화가 하나밖에 없다는 건 조금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제를 뜯어다보고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그렇게 완전히 고난도 문항은 한 문제밖에 없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 보셔서 확인해 보는 게 괜찮다. 그럼 생각보다 고난도 문항이 없는데 우리 학생들 어떻죠? 평균이 한 50점, 6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좀 잘못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선생님이 조금만 더 좀 납득을 시켜볼게요. 자, 전문항, 영덕고 기준을 보겠습니다. 영덕고로 봤을 때 전문항이 22문제 나오는데, 자, 지금 중상 난이도 2문제, 고난도 문항 1문제. 그래서 총 우리가 중상 이상의 난이도가 3문제. 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자, 그런 수준인데, 그럼 나머지 19문제는 어떠냐? 19문제는, 자, 기본서라고 해서 기본서. 자, 예를 들자면 RPM, 라이트센 아니면 센 B단계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과서 수준도 충분히 얘기가 되겠는데, 교과서를 너무나도 우리가 안 보기 때문에 교과서보다는 사실상 RPM 하는 게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RPM 수준으로 하겠어요. RPM 수준 기본서가 되겠는데, 그런 기본서 문항이랑 정확히 분석한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셔도 괜찮은데, 자, 분석해보면 정확히 동일합니다. 자, 문제가 완전히 똑같다라기보다 거의 누가 봐도 수학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말 흡사하구나 느낄 만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19문제를 RPM에서 베껴냈다 이런 게 아니고, 사실상 기본적인 유형들은 거기서 거기고, 자, 그리고 그럼 그 수준에서 뭔가 문제를 내고자 라고 한다고 하면은 문제 역시도 그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본서, 다시 말해서 중학교 때 우리가 RPM 다 선행하면서 푼단 말이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냥 어렵지 않게 접하는 교재가 RPM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수준만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풀 수 있으면 1등급이 정확히 나오는 게 분석적으로 정확히 맞다라는 얘기고, 한번 그걸 납득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RPM 수준 맞출 수 있으면 우리가 3문제 다 틀렸다고 하면 그거 빼고 다 맞았다 라고 하면은 몇 점이 나오면 85점이 나옵니다. 85점. 자, 85점 나오면 안정적인 2등급이고 1등급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 RPM은 완전 흡사한 문제가 없었다라는 얘기지, RPM 수준을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중상 난이도도 충분히 풀 수 있겠다. 수준으로 따지면 중상 난이도까지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자, 우선 너무 그렇게 주지 말고, 자, 중상 난이도 하나를 더 맞췄다라고 하면은, 자, 90점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RPM 수준만 풀 수 있어도, 85점에서 90점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몇 등급이야? 자, 2등급에서, 1등급까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이게 결론이기 때문에 아까부터 계속 기본서만 풀 수 있으면 1, 2등급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그렇게 선행으로 한 번씩은 다 풀고 나 RPM 누구 다 풀어봤을 텐데 왜 60점이 나오고 4, 5등급이 나오는지를 지금 납득을 한번 시켜볼 건데, 자, 선생님의 RPM 수준의 문제로 테스트를 보거나 학생들 공부를 한번 채점을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한 반에서 한 30명 기준 10등 안에 드는 조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성취도가 70%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그래요. 자, 본인들이 풀어봤으면 알 거야. 다시 한번 책을 뒤져봐서, 자, 퍼센트를 한번 먹여보면은 한 70% 나올 거예요. 좀 잘하는 친구들 70%.
자, 그리고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 본다고 하면 한 7, 80% 정도가 성취도가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어렵지 않은 계산인데 한번 볼게요. 자, 85점 맞을 수 있었는데 자, 그 중에서 내가 70%밖에 소화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계산 조금만 해보면 나오는데 자, 59점 얼마가 나와서 대략 한 60점 나온다고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근데 반에서 10등 안에 들어? 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4등급이 정확히 맞습니다. 자, 중학교 때랑 달라요. 자, 중학교 때 A등급 맞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1등급 나오는 거 아니고 자, 중학교 때 10등 안에 들었으면 10등 안에 들면 고등학교 때도 10등 안에 들 것이고 10등 안에 들면은 4등급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 나오는 거지. 아, 중학교 때 내가 8, 90점 맞았어. A등급 맞았어. 그래서 10등 안에 들었어. 자, 근데 고등학교 오면 10등 안에 들었으니까 당연히 4등급이고 그럼 내가 자, 이런 수준을 공부했으면 60점 나오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평균이 50점, 60점이 나오는 거고 내가 생각보다 8, 90점 맞았던 중학교 때 8, 90점 맞았던 학생들이 60점이 나온다. 자, 이렇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좀 직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결론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RPM 수준의 문제를 100% 맞출 수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방향을 잡아야 1, 2등급이 나오는 게 당연히 맞겠고 우린 그건 공부를 하는 게 맞겠다. 나머지 세 문제를 자, 풀기 위해서 저런 걸 풀기 위해서 정말 심화된 문제를 풀어봤자 맞출 수 있는 거 많이 없죠. 우리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야. 한 반도 못 맞는 그런 블랙라벨 교재를 풀고 잡고 앉아 있어봤자 시간도 많이, 자, 시간도 많이 뺏길 것이고 사실상 효율도 떨어질 것이고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걸 풀어봤자 큰 의미는 없겠다. 그러니 자, 결과적으로 한 60점에서 70점 정도를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30%, 자, 70%의 성취도라면 RPM, 자, 기본서를 우리가 100% 맞추는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당연하겠다로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자, 그걸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1등급 우리가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심화 문제는 사실상 한두 문제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틀리면 돼. 그럼 90점 나오고, 95점 나오고, 자, 전교 1등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럼 심화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RPM 문제, 자, 기본서 유형의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으면 1, 2등급이 가능하다. 이게 정확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30%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지. 그럼 30%를 어떻게 채워야 되는가? 자, 이따가 좀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상에 이걸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알고 있어도 부분밖에 안 될 것이고 선생님이 좀 1대1로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모르고 그걸 이제 선생님한테 노출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선 자, 30%는 어디가 부족한지 우리가 좀 찾아내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 못 푸는 게 아니거든요. 자, 어떤 문제를 많이 못 푸냐면 학생들이 이런 걸 못해요. 자, 우리가 수직선이 있고 자, 1에 대응되는 자, 점이 있고 3에 대응되는 점이 있었다. 그러면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몇이 됩니까? 라고 하면 누구나 다 2라고 자,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자, 똑같이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수직선이 있었고 자, 두 점을 찍을 건데 하나는 A라고 하고 하나는 0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 정확히 마이너스 A라고 써주는 게 맞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A로 지르는 학생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이 마이너스 A가 자, 뭔가 음수 같으니까. 자, 길이를 표현하는데 마이너스 A로 표현한다? 뭔가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사실상 마이너스 A로 써줄 수 있어야 자, 우리가 정확히 맞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런 거 몰라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이제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역시나 좀 쉬운 문제를 쓸 건데 x절편 A로 놓고 y절편 B로 놓고 자, 이렇게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계산해보자 라고 나온 문제가 나오면 이 넓이는 정확히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 AB가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역시도 학생들이 그냥 플러스 2분의 1 AB로 쓴다 이런 얘기지. 왜냐면 이거부터 뭔가 이거부터 어그러졌으니까 이게 확장되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틀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문제가 계속 어렵고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고 하지만 문제는 어렵고 그럼 내가 RPM 한 내가 70% 80%로 내가 풀었으니까 이제 좀 더 어려운 거 좀 풀겠다라고 계속 문제는 풀고 있는데 계속 문제는 어려우니까 안 풀리고 자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들여서 공부는 하지만 우리가 그 결론적으로 자 어떻게 등급이 올라가거나 자 점수가 올라가는 현상은 보기 드물어진다.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서 지금 고쳐야 된다. 이런 오개념들 잘못된 것들 다 때려 바꿔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그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 선생님이 아까 자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클리닉을 해야죠. 본인이 잘못된 거를 자, 뜯어 고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선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하면 이제 1, 2등급 확장,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까 말했던 고난도 문항까지 좀 맞추면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의 플러스로 자 100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고난도 문항은 어디서 나오는가? 뭐 학교마다 아니면 선생님마다 뭐 블랙라벨 뭐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갖고 올 수 있어요. 뭐 고쟁에서 갖고 온다는 학교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건 확률이 굉장히 낮죠. 왜냐면은 봐봐. 자, 어차피 고난도 문제 한 문제 나올 건데 거기 선생님이 이제 블랙라벨 갖다 썼어. 그럼 이제 다음부터 이런 얘기 하겠지. 선생님 저 블랙라벨 다 풀어야 되는데요. 그럼 블랙라벨 다 풀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고 그걸 진짜 다 정말로 소화하려면 정말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블랙라벨 소비한다? 그거는 뭐 학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면 별로 추천하지 않죠.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 선생님들이 주로 시험 문제를 어디서 끌어다 쓰는가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건 어디서 많이 끌어다 쓰냐면은 자, 학력평가, 다시 말해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끌어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지. 자, 기본적인 우리가 유형들, 기본 개념과 그리고 기본적인 유형들을 정말로 내가 90% 이상의 성취도로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게 보장이 된 후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봐야 맞냐라고 하면은 학력평가 기출 문제를 푸는 게 그나마 좀 더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문제가 뭐죠? 학력평가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중간고사 과정에 해당되는 학력평가 문제를 다 푼다? 그럼 한 200문제, 300문제가 되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싹 다 풀어볼 수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난도 문항 200문제, 300문제 푼다고 해서 그 200문제, 300문제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 그거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간만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자, 학력평가 문제를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하나 학력평가 문제를 풀면서 얘를 적중시켰다.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겠다는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자,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자, 기본 문항, 기본 유형을 우리가 100% 가까이 자, 효율을 높여주고 자, 그럼 사실상 이런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우리가 심화 문제를 접근하는 거거든. 그럼 저게 이제 완벽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저런 것들 한 3개를 엮어놓은, 3, 4개를 엮어놓은 문제가 말 그대로 고난도 문항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용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해 나가는가. 아, 이 문제는 저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내가 아는 이제 기본만 가지고도 저렇게 접근해서 문제가 해결이 가능하구나. 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말 그대로 심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력평가는 뭐다? 적중시키기 위해서 자, 내가 풀어본 문제가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적중시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이 기본적인 유형을 모두 다 좀 소화할 수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접근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배우는 자, 그런 과정으로서 학력평가 문제를 공부하는 게 정확히 맞겠고 자,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부교재를 나눠주는 부교재가 있는 학교도 있고 프린트를 나눠주는 학교도 있고 자, 뭐 학교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징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문제들 프린트를 나눠준다면 프린트를 뭐 2-3번 정도 풀어보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고 거기에서도 좀 심화 문제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 숫자 변형까지 해가지고 아니면 좀 문제 유형을 조금 바꿔가지고 자, 그걸 풀어본다든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대비를 하면 충분히 1등급을 넘어선 자, 100점을 향한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자, 마무리로서 이제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인가?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30% 우리가 70%의 성취도를 보였다면 30%를 채우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1등을 향한 길이 될 것인데 그럼 그 30%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자,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선생님이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확인을 해야 돼요. 선생님이 이 학생별로 선생님 테스트를 보면은 정말로 신기하게도 이 학생, 저 학생이 다 비슷비슷한 걸 틀릴 것 같지만 생각보다 학생들이 틀리는 유형들이 서로 각각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테스트를 봐야 되겠지. 기본 유형으로서 항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테스트를 보고 있고 자, 빈칸 넣기 테스트도 당연히 개념 중요하기 때문에 자,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테스트를 보고 그럼 본인들도 이제 몇 점 나오겠구나.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보이고 있구나를 알는 것도 중요하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파악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한 자료가 되겠죠. 자,
자,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누적해가지고 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나까지 선생님까지도 충분히 알 수 있게 그 표를 항상 정리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한테 매일매일 자 카톡으로 자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준다라는 거 좀 정리해놨고 거기에 이제 뭐 공지사항과 이제 학생들만의 이제 피드백, 개인 피드백 자 이렇게 자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해서 나눠주고 있다라는 거 자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다. 자 이렇게 하나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복습이 가장 중요한 건 알고 있죠. 자, 복습이 엄청나게 중요하긴 한데,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매일 수업을 찍어서 영상으로 맨날 찍어서 이제 학생들 복습하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영상을 만들어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내가 언제 몇 날 며칠에 공부한 몇 단원의 자 문제가 혹은 그런 개념이 좀 뭐 궁금하거나 그런 문제를 풀면서 복습을 하면서 그런 영상을 다시 찾아보고 있을 때 사실상 그냥 막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그 찾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잘 정리를 해놔서 언제 자, 몇 강 그리고 어떤 단원 그 링크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는다라는 거 그러면 조금이나마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려놓는다는 거 첫 번째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답노트 굉장히 중요한데 오답노트 당연히 프린트해서 나눠줍니다. 오답노트 이제까지 틀렸던 학생들이 풀어서 틀렸던 거를 다 정리해서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특수한 기숙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영통 지역에는 기숙학교가 많은데 학생들이 그걸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다시 풀고 싶을 때 그러면 이제 주말까지 기다려서 다시 하고 나서 풀어야 되잖아요. 그게 좀 이제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시나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자, 개인별로 과제를 내줄 수 있죠. 그래서 걔가 링크를 걸어놔서 학생별로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거기 폴더 안에 들어가면은 여태까지 내가 틀렸던 그 오답 노트들이 깔끔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학생별로 언제든지 뽑아서 풀 수 있게 자 직접 나눠주기도 하고 자 언제든지 뽑아 쓸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구글 클래스룸을 좀 적극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과 오답 노트 이런 복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리닉 처음부터 강조를 했는데 자 클리닉은 어떻게? 클리닉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은 반드시 성적이 오른다. 자 이렇게 써놨는데 정말입니다. 정말로 클리닉 왜냐하면 그 30% 수업 시간이 다 해결되면 나도 좋고 학생들도 좋겠지만 정말 불가능합니다. 1대 다수로서 강의로서 뭔가 당연히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성실히 수업을 하겠지만 분명히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자 해결이 정말 안 된다고. 그치? 자 이런 것들 해결 안 되고 이것뿐만인가? 어떤 방정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선생님이 이제 질문 던져보면은 방정식이 뭔가? 우리 풀 줄 알았으면 방정식이 뭔가? 방정식이 풀어라 하면은 사실상 무언가를 구해라라는 얘기인데 무엇을 구하라는 얘기인가? 부등식도 마찬가지 똑같은 건데 그냥 이항에서 풀 수는 있으나 사실상 그들이 의미하는 게 각각이 뭔지 모른다고. 근데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 고등수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좀 삐걱삐걱 거리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고등수학이 계속 어렵고 그냥 문제 자체가 그냥 어렵다라고만 느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1, 2 선생님이랑 대화 1대1로 만나가면서 그걸 해소해야 되는데 그건 유일한 방법은 클리닉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닉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자, 수업 전 1시간 무조건 필수 클리닉이 있다. 그러면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이라고 하면 6시까지 와서 1시간 동안 클리닉 받고 거기 이제 플러스로서 주말에 항상 일요일날 이번에 지금 시간표가 결정됐기 때문에 시간이 결정됐는데 1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3시간의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도 와가지고 와서 질문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다시피 확인된 게 있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학생별로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풀어왔던 그 테스트를 그때 와서 좀 고쳐가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해소해 가는 것도 중요하겠고 아니면 정말 질문이 없다 라고 하면 나와서 3시간 동안 우리가 숙제만 하고 가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클리닉 시간에 충분히 잘 나와서 잘 공부하고 가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정말로 강조드리면은 자 성실히 참여한 학생 무조건 성적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30%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 클리닉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만큼 그래서 수업 전 1시간에도 하고는 거고 자, 주말에도 시간을 내서 저는 이제 조교를 막 써서 문제 풀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시간 내서 그 클리닉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직접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야 되고 뭘 부족한지 저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악한 걸 기준으로 자,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서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리닉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반적인 전체 수업을 좀 정리를 할 건데, 자, 우리가 내신 기간이라면 뭐 3, 4월 혹은 이제 5월, 6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중간고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3월달 중에 한 4주에서 5주 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우리 7, 80초의 성취도를 100% 끌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유형을, 필수 유형을 모두 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정확히 알고 넘어가는 거에 이제 4, 5주를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1등급이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로 강조드렸고, 여기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해주고, 그러면 이제 한 3, 4주 정도 남아요. 중간고사 기준을 생각하면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자,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나면 나머지 3, 4주는 뭘 하냐? 아주 좀 더 실전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거의 100%까지 가까이 끌어냈으면 좀 더 이제 100점을 향한, 아까 얘기했던 100점을 향한 그런 공부를 하면 되겠죠. 그런 공부는 말 그대로, 자,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자, 선생님이 실전적으로 아까 말했던 기본 문제 한 18문제, 19문제 정도 놓고, 그리고 한 3, 4문제의 심화 문제, 이 3, 4문제의 심화 문제는 말 그대로 여태까지 있었던,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그 학평 문제까지 변형을 해가지고 그걸로 만들어진 고퀄리티의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실전적으로 시간 맞춰서 풀어보는 훈련을 계속할 겁니다. 3주에서 4주 동안은 계속 매일매일 그 시험을 볼 것이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풀이하는 우리가 그 수업을, 자, 해설하는 그런 수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서, 자, 해설만 있으면 안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어려운 그런 심화 유형들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말 그대로 그런 심화 유형을 어떻게 푸는 거에 대해서, 자, 그런 어떻게 접근하고, 그럼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가 굉장히 재밌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저 수업을 하는 게 한 3, 4주, 시험 보기 전 한 3, 4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교별로 특징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고, 한 이제 고난도 문항 한 3, 4문항 중에서도 이제 프린트 나눠준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부교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항상 모두가 다 100% 거기서 나온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 학교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자, 그 프린트 문제를 너무 쉬운 문제 빼고, 기본 문제 빼고, 조금 이제 영향력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좀 숫자 변형하는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만들어가지고, 자, 프린트로 나눠주겠다, 제공해주겠다. 자, 이렇게, 자, 시험 보기 전 3, 4주는 이렇게, 자, 돌아간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과장되게, 정말로 막 어려운 것들만 계속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자,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RPM 수준 끝냈으니까 좀 더 어려운 유형을 공부하기 원해요. 하지만 그게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고, 그걸 계속 강조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과장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필요한 강의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력, 컨텐츠, 그리고 관리, 이런 3가지 모두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제대로 제공해 드리겠다는 거 약속드리면서,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